비례 후보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례민주당 창당 작업에 아주 속도 열을 내고 있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시죠. 예. 우선 20명 비례 공천자를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민주당은. 예, 했죠. 그걸 이제 나중에 연합공천 쪽으로 비례 연합정당 공천 쪽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관심을 끄는 것은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지만 김홍걸 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이분을 4번에 네 번째로 공천을 했어요. 현재 이 사람이 민화협 의장을 맡고 있는데 이건 안정권 아닙니까? 예. 근데 김홍걸 씨도 과거에 여러 가지 그 비리 혐의로 구속 또 유죄 판결도 받고 그랬는데 민주당은 이제 뭐 체면, 명예 뭐 이런 건 다 이제 명분이나 이런 거 그냥 싹 없애버리기로 했나? 그런 것 같아요. 비례민주당을 보면서요. 예. 비례민주당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딱 한 단어로 뭐라 했냐면 참 나쁜 정치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표현입니다. 참 이게 나쁜 정치를 한다. 비례민주당이. 이게 미래한국당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자,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시시비비는 가리되잖아요. 자, 미래한국당은 처음에 1+4가 사상 유례 없이 선거법을 날치기를 하니까 그때 이미 공언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꼼수로 날치기 하면 우리는 이제 그 비례 전문 정당 만들 수밖에 없다. 이미 그렇죠. 공언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베네수엘라든 연동형 비례하는 나라 보면 이런 이제 그 당이 많잖아요. 비례 전문 정당이.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가 왜 밀어붙였겠어요? 자기들도 민주당을 알잖아요. 왜? 공수처 때문에. 자기들도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 알면서 공수처 먹으려고. 예. 근데 자기 몇 석 잃더라도. 그래서 이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이게 몇 석 잃어야죠. 그러니까. 맞잖아요. 엿바꿔 자기들이 먹었으면은 공수처를 얻기 위해서 몇 석 손해보더라도 1+4로 갔잖아요. 그게 선거 계획이고 정치 계획이라고 얼마나 또 선전을 했습니까? 근데 몇 석 잃을 것 같으니까 이해찬이가 뭘 했습니까? 야, 이게 의석을 도둑질 당한다. 이 도둑질은 처음에 정의당이나 1+4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게 미래한국당은 도둑질에 대한 정당 방위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역으로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찬이는 미래한국당이 도둑질하니까 자기들에게 정당 방위로 뭔가 이게 비례위성정당 만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이걸 첫째 비판하고요. 하나만 더 비판하면 미래한국당은 당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이제 이거 한성교하고 합쳐버리면 되죠. 네. 자, 근데 이 당은요, 비례민주당 한 당이 아니고 비례연합정당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정의당은 안 올 거고, 그 다음에 민생당도 고민하는데 안 온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녹색당도 있고, 미래당도 있고, 보도 듣도 못한 뭐 잡당들이 많더라고요. 듣보잡 정당이라고. 뜻보다 정당. 자, 이 당 가지고 앞에 뭐 배치하고, 민주당은 뒤에 이제 7명을 배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요즘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7명 플러스 알파를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자, 그럼 이게 임시로 만들었다가 그리고 선거 끝나면 각자 자기 당 찾아서 떠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총선용 떴다방이에요. 예. 잠깐 만들었다가 떴다방. 이거는 세계 유례가 없는 잘못된 거고요. 이런 게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요. 바로 이제 헌법의 직접 선거 원칙에 반해요. 국민은 자기가 어느 당에 직접 선거하겠다. 자기 표가 어느 당에 가는지 알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연합 떴다방 정당이 되면 내 한 표 찍어주면 이게 녹색당을 찍어주나 아니면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어주나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직접 선거 원칙에 반하는 야바이 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들이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해가지고 고발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비례위성 전문 정당 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아까처럼 참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 그다음 김홍걸. 근데 내용에서도 아까 김홍걸 얘기도 했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 목소리 하나 제대로 내는 사람이 금태섭 아닙니까? 그것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울산 부정선거 사건 아주 핵심 인사들인 황우나 한병도 임동호 이런 사람들 다 공천했어요. 그러니까 안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뭐 촛불 정권이다 무슨 개혁 정권이다 그렇게 양심 도덕을 내세우던 사람들이 조국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유선적인 행동을.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촛불 정권이 아니고요. 저는 범죄 정권이라고 봐요. 범죄자 정권. 범죄자. 제가 이게 대표 5명
자, 김홍걸 있죠. 예. 김홍걸은 옛날에 제가 최순실 이런 칼럼을 썼어요. 최순실이 형량이 무겁다. 그 당시는 엄청나게 용기 있는 칼럼입니다. 최순실이가 국민의 완전 만년처럼 요거 드물 때 제가 최순실이 형량 20년이 말이 되느냐 이걸 하면서 예를 드는 게 김현철이 하고요. 그 다음에 홍상 트리오입니다. 김현철이 소통령이죠. 엄청나게 받아먹는데 1년 6월인가 살다가 받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홍상 트리오 있잖아요. 홍일이, 홍업이, 홍걸 이게 홍상 트리오 김대중 세 아들 아닙니까? 전부 이게 돈 받아먹고 교도소 갔죠. 근데 몇 년 살았어요? 3명 다 합쳐봤자 최순실이보다 훨씬 전부 1, 2년 살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김홍걸이 문제고요. 김홍일이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받기만 했고 아마 직접 몸이 건강이. 예, 건강 때문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자가 이광재입니다. 야 정말 이게 꼼수 사면에도 이광재하고 민주노총 그때 한상균이 사면해줬죠. 예. 근데 이쪽은 신지호하고 공성진이 선거 출마 안 한 사람이죠. 근데 이광재 구색 맞추려고 2명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광재는 돈을 2번이나 받아먹고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강원도 선거 책임지고 원주에 공천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3명 아까 트리오, 황운하, 그 다음에 한병도, 이상한 한병도, 그 다음에 더락 임동호 있잖아, 임동호. 울산 우리 자기가 요구하고 중구. 자리, 네. 임동호까지 3명을 기소가 됐잖아요. 이건 이게 공천했거든요. 이런 이게 저는 5명, 이런 범죄자들을 공천하고 어떻게 촛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너무 이게 가당키난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례연합정당 창당 그동안에는 정치개혁연합인가 뭐 시민단체 앞세워갖고 그쪽에서 주도를 하고 자기들은 참여만 하겠다는데 이런 것도 이제 싹 지워버리고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비례연합정당의 가장 저는 문제가요. 이낙연이라 봐요. 이낙연이가 뭐 이게 말리야죠. 자기가 종로에 나오고 제대로 이게 의식이 있다면 말리 되잖아. 근데 이낙연이가 뭐라 했냐면 뭐야 비난은 뭐 잠깐이고 잠시고 이게 만약 선거지면 책임은 4년 간다 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비난이고 책임이고 저는 영원히 간다 봐요. 이 비난이 영원히 가는 거지 왜 비난이 잠시입니까? 본인이 정말 이게 저는 본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 끝나면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4.15 총선 끝나면 3명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죽을 사람 제가 생각이 똑같이 모르겠는데 자 첫째 문재인이가 죽을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 참패하면요. 예. 문재인은 식물 대통령, 무늬마 대통령 되는데 예. 보통 사람들이 레임덕이를 하잖아. 예. 저는 레임덕이라 안 쓰고 레임덕은 쩔뚝거리는 오리죠. 예. 쩔뚝거리지도 못하고 죽은 오리, 데드덕. 저는 레임덕이 아니고 데드덕. 이미 문재인은 죽은 대통령이에요. 데드, 죽은. 이게 첫째 문재인이가 죽을 거고 참패하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낙연이 죽는다 봐요. 예. 이낙연이가 종로에서 아무리 해봤자 이게 황교안 대표한테 못 이깁니다.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이게 여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고성 산불 피해자를 제가 이번에 그 소송을 맡으려고 제한테 이게 손해배상 있잖아요. 예. 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고성 산불에 이낙연이가 깨알 수첩을 적었죠. 근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한전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감정해서 60%만 줄 테니 받으려면 받고 말라 말아라. 지금 이게 산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는 이낙연이의 그 깨알 수첩 쇼 있잖아요. 또 이렇게 목소리 쫙 가는 저 목소리 쇼 있잖아요. 예. 이 쇼도 4.15와 함께 날아간다. 영구히 대선 후보에서 날아간다. 죽을 사람이 두 번째가 이낙연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을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지금 이게 뭐 큰 소리 치고 신천지 어쩌고 하지만 고소고발이 지금 9건 됐어요. 제가 파악한 것만 더 됐을 수도 있고 고소고발 9건 됐는데 선거 끝나면 조국이처럼 안 날라가겠어요? 수사 안 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이낙연, 추미애는 대표적으로 이게 총선과 함께 날아갈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또 뭐 비례 민주당과 관련해서 그동안 그렇게 뭐 비난도 많이 했지만 특히 비난을 많이 한 게 의원 꺼주기였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래한국당은 5명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은청 의원은 꺼준 것도 아니죠. 자기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간 거고. 근데 지금 민주당도 의원 꺼지기를 안 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원이 없으면은 이 순번에서 저 뒤로 밀리니까 지금 민생당이 18석인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정의당도 6석이요. 미래한국당도 5석. 그러려면은 1번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요 지역구도 1번.
비례대일 19명을 꽂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꽂주기는 꽂을 본인들이 가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 뭐 의병론 얘기고 비슷한 얘기를 윤호정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되나요? 이것도 이게 참 나쁜 정치인데요. 이거는 이제 거기만 욕할 건 아니고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죠. 미래한국당도 이게 어차피 뭐 불출마 의원이나 몇 명이 지금 안 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욕을 하지 말아야지. 예. 그러니까요. 그 점에서는 더 나쁘지만 근데 저는 이 순번이 좀 걱정이 되는 게 미래한국당도요. 극단적으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6, 7번 가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대충 한번 계산해 봤더니 여러 전문가들하고 한 3번, 일단 4번 이게 아니? 민주당하고 통합당 있잖아요. 예. 1, 2당 있다 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민생당 있잖아요. 그런 숫자가 꽤 많죠. 그럼 이게 벌써 3번이죠. 그다음에 그 우리 자유공화당 있잖아요. 네. 자유공화당도 이게 수뇌부 제가 김문수나 조지 만나보면 어차피 한 6, 7명은 무조건 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게 지켜봐야 되지만 그쪽도 이게 탈락한 사람 좀 지켜봐야 되고 누가 갈 사람이 있는 게 그다음에 안철수도요. 안철수당도 지금 이태규하고 권은희 있잖아요. 두 사람이죠. 네. 근데 또 민주당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또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걸 다 해보면 그 당 이런 식으로 이게 한 6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걸 보면 해석을 할지 모르지만 근데 문제는 6번, 7번 넘어가 버리면 국민들이 지금도 이게 지방 가보니까요. 미래통합당을 몰라요. 아직 한국당, 자유한국당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국민들 중에 정치 관심청은 다 알지만 네. 정치에 무관심청도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 점에서 이게 과연 미래한국당이든 아니면 이게 비례위성정은 이걸 어떻게 알릴 건지 상당히 앞으로 그래서 그 순번 있잖아요. 그 정탈전이 치열할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참여 불구하고 뭐 이렇게 공천 떨어진 사람들, 불출마한 사람들 전부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례연합정당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안철수 쪽으로 이탈할 수도 있는 뭐 여지는 있다는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안철수가 이 미래통합당하고 사실상 선거 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안 내는 거고 비례당만 지금 낸 거기 때문에 비례 후보만 그런 상황에서 모르죠. 또 저쪽에 뭐 예를 들면 하도 이게 수가 많으니까 이게 혼란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철수 쪽에도 싹 손을 내밀었다가 나중에 또 팽식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원에서 그 컷오프 된 이찬열 있잖아요. 예. 이찬열 같은 사람은 공천받을 통합당 들었다가 컷오프 된 사람도 몇 명 있고 그다음에 민생당이 지금 19명이죠. 그럼 이게 19명 다 공천하겠습니까? 거기도 물갈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물갈이 한 사람이 또 이게 안철수 쪽으로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그럼 이제 극단적으로 분석해 보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한국당이 상당히 지금 의석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하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침에 강원택 교수라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비례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도 속고 또 뭐 이런 군소 정당도 속았다 그러는데 국민도 속고 저는 심상정 그 꾀들이 박지원도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의당은 안 가는 쪽으로 확고하게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민생당은 아직도 뭐 싸우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 민생당은 이제 고민하고 있고 정의당은 이제 불참하고 독자적으로 후보를 냈잖아요. 예, 거기서 근데 정의당 후보들이 문제예요. 야, 정말 이 정의당 후보들 중에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 낙마됐지만 그 신장식인가? 예, 6번. 예. 변호사죠. 이 사람이 이게 저하고 옛날부터 아는 변호사입니다. 저하고 방송 토론도 아침에 김민정 쇼도 한번 하고요. 변호사도 여러 찔인 모양이에요. 야, 근데 저는 이제 면허증이 없으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사법고시 행정고시 붙었는데 면허시험만 떨어졌어요. 유일하게 떨어진 국가고시 시험이 제가 면허시험이라서. 머리는 좋고 손발이 좀 잘 안 되시는구만. 예. 그런데 문제는 신장식 이분이 음주운전하고요. 그다음에 무면허까지 4번이나.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걸렸어요. 음주에다가 무면허를 했다는 거는 면허치를 이런 분 어떻게 국회를 시킵니까? 처음에 저는 6번 한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원들 투표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번으로 지금 된 사람 있잖아요. 유호정. 유호정. 네. 유호정. 이 사람이 이게 게임 전문가 있잖아요. 네. 저는 컴퓨터 게임 안 하지만 저 게임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대리 게임 한 거 아닙니까? 남의 아이디 빌려가지고 자기가 그 게임 등급을 높인 거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취업할 때 그 등급이 중요하거든. 근데 이게 얼마나 나쁜지 저는 몰랐는데 물어봤더니 야, 조국이 대리시험보다 더 나쁘다. 조국이 대리시험 있잖아. 뭐 조지 워싱턴 때 대신 컨닝해주고 이거보다 이게 대리 그런 정직 정의의 문제 아닙니까? 그 점에서 과연 이게 정의당이 좀 독자적으로 비례했는데 이런 게 흠결이 많아가지고 과연 몇 석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신장식인가 네. 그 변호사는 사퇴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네. 신속히 했대요. 류호정 1번은 말하자면 대리 게임을 한 건 맞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활용하지 않은 것이 입증이 됐다. 네. 그래서 대학생 때 약간의 실수를 있었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클리어 해가지고 그대로 공천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비정규직 입사할 때는 이걸 이용 안 했고, 그 다음에 뭐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도 이걸 반영 안 했다고 하지만, 제 말은 이게 처음부터 이 사고가 저희 박사님이나 저희는 게임을 안 하지만, 게임하는 사람들은 정말 fun계하는 저는 젊은 전혀 사람들. 모릅니다. 이게 20대 어린애가 이게 처음부터 이게 편법, 불법, 이런 게 부정이 있잖아요. 거짓말만 배워가지고 제대로 이게 정치하겠나. 이런데 그 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주위에. 민생당은 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요새 뭐 지지율도 보니까 2, 3%도 될까 말까 하고 거기다가 내부에서도 세개 개파가 모인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 계열, 민평당 계열, 대한신당 계열 그래가지고 뭐 지금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도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또 그 세 정당 간에도 뭐 자리 다툼 할 것도 없는데 공천 가지고 또 난리 모양이에요. 지금 이게 지역구 공천 가지고도. 코로나 때문에 민생이 정말 어렵잖아요. 예. 근데 민생당은 지금 민생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민생도 이게 얼마나 경제나 힘듭니까? 네. 근데 민생당은요, 더 어려운 상황인데, 아니, 이렇게 모였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똘똘똘 뭉쳐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통합하고 해도 될뚱말뚱 하잖아요.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끼리 계속 바꿔서 싸움하면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아무리 호남 민심이 문재인을 떠난 저는 호남에도요 결국에 반문 정서가 많다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표를 주고 싶어도 뭐 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그러니까 못 되고 있어요. 민생당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남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영남이잖아요. 영남이고 투표율 있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상당히 이번에 투표율이 저조할 것 같아요. 그럴 코로나 가능성이 사태도 있고 예. 깜깜이 선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대학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역대 최저 투표율이 놀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총선이 한 달 남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공천 막바지에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홍기한 대표가 쾌도 남마식으로 결단을 내려서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